손흥민이 경쟁자가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케인과 살라와 이런 경쟁자들을 딛고 그 두 골을 스스로 꽂아놓는데 와. 그게 연달아 따다닥 터지니까 야 나 진짜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스포츠 천재들의 나라야. 괴물이 나온 거 아니면 툭 그냥 우리나라는 시스템도 안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렇죠. 2편 시작하시죠. 아. 인터밀란 아저씨. 네. 아저씨. 이게 살이 빠지니까 한 10년 전에 옷인데 맞네. 기분 좋지 않아? 좋긴 아 사이즈가 하나 줄었구나 형. 네, 사이즈가 2개가 줄어났나? 진짜요? 20kg가 빠졌으니까. 아 근데 인테리어 아저씨도 있긴 했지만 우리 아까 저희가 첫 편을 맞은 성불회잖아요. 성불회인데 그래도 뭔가 짜릿했다기보다는 가끔 이제 잠이 안 올 때 감동적인 영상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있어. 그러면 제가 원래 그 국뽕도 없고 센치한 것 좀 적은데 가끔 그런 게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 근데 손흥민이 그 우에파컵을 들어올리는 그 영상을 주장으로. 몇 번 봤어. 왜냐면 그 주장으로 그 주장의 특권이잖아요. 내가 뭐 1분을 뛰던 10분을 뛰던 뭐 100분을 뛰던 어쨌든 다 나온 다음에 주장이 마지막에 메달 받고 그 우에파 회장이 이제 이렇게 들고 와서 주장한테 주장. 감독도 아니고 이제 주장한테 주면 그 옆에서 이제 딱 들어 올리는데 그게 너무 와 닿았고 그리고 그 런던에서 카퍼레이드 하는 손흥민이 그 선글라스 쓰고 딱 이제 막 이거 하잖아. 얼마나 기분 좋으면 올라가. 퍼킹. 맞아. 알지? 뻑뻑이 그랬어. 근데 저는 놀란 게 그날 아침에 차세찌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 독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근데 신기한 게 오늘 아버지 생일이세요. 그 SNS에 올라왔다며. 그러니까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아버지 생일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도 흥민이 축하할 겸 이게 되게 대단한 우연이지 않냐. 물론 뭐 날짜로 치면 하루 뒤긴 하잖아. 왜냐면 거기는 유럽이니까 하루 빠르긴 하지만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 그 우에파컵을 2번이나 들어 올렸던 그것도 독일에서 들어 올렸던 차붐의 생신에 손흥민이 차붐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흥민이가 내가 들었던 30년 전 정도에 전에 들었던 우승컵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40년 전이구나. 이게. 30년 전이 뭐야? 88년이 마지막이었어. 거기가 거의 한 37년 전이니까 난 그것도 되게 뭉클하다. 물론 2호하고 이제 김동진도 되게 전체에서 있지만. 근데 그 손흥민과 차범근과는 조금 다른 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한국 스포츠 역사가 계속 되지만 이것도 기억에 남을 한 장면이구나. 손흥민이 주장으로 차범근 선수가 한국인 선수로 처음으로 유로파리그 우승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김동진 2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드보캇 감독이었잖아. 그래서 제니트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손흥민이 이번에 토트넘에서 우승했을 때 그 느낌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팀 주장이니까 손흥민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크겠지만 함부르크는 또 함부르크 나름대로 손흥민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고 레버쿠젠은 레버쿠젠 나름대로 손흥민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레버쿠젠 팬들이 보면 아마 똑같은 생각할 거야. 차범근 때 그때 우리가 유로파리그 우승했었는데 손흥민이 토트넘 가서 들어 올리는구나 막 이런 마음 가졌을 거야. 분데스리가 오피셜에도 올라왔어요. 그게 차붐의 생일이고 손흥민이 우승했고 이게 올라왔었어요. 되게 신기한 일들이죠. 그게 되게 그 유럽 대항전 우승이라는 게 레버쿠젠도 그래서 레버쿠젠 홈구장 가도 그 기둥 입구 쪽에 홈구장 기둥에 차범근 감독 프랑크푸르트 기차역에도 있고 기차에도 있고 그게 이제 크지.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이게 우리 팬들보다도 유럽 내에서 이 유럽 대항전에 대한 저거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엄청나게 클 거야. 엄청나게 거기다 레버쿠젠은 더 클 거야. 왜냐면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무패 우승하기 전까지는 그치. 우승컵이라는 거 우승컵이라는 게 진짜 유에파컵에서 우승하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을 테니까. 이번에 봐봐 토트넘 와 완전 뭐 경기장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모여가지고 경기 보는 거 딱 우리 2002년 월드컵 때잖아. 그렇죠. 카포레이드 맞아. 할 때? 딱 2002 월드컵이었어. 카포레이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 사실 아스날 위쪽으로 그 토트넘 쪽 그쪽 북런던 이쪽 라인이 그렇게까지 거기가 한 30만 명 정도 이상이 모였다는데 그 정도 인구는 그냥 다 모인 거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이게 이건 뭐 엄청난 거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토트넘 정도로
런던을 연고지로 갖고 있고 그다음 토트넘 정도로 돈도 잘 벌고 토트넘 정도로 구장도 최신식인데다가 사람도 많이 들어와. 그러면 솔직히 클럽이 이 팬들을 위해서 보답을 해줘야 돼요. 그거 솔직히 나는. 그리고 그건 컵으로 해야 돼. 네, 그건 우승으로 해줘야 돼.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클럽 10개 안에 들어가는 클럽이 토트넘인데 그러면 아무리 뭐 위에 뭐 어디 아스널이 있고 저 뭐 첼시가 있고 저 뭐 맨유가 있고 맨유는 아니죠. 저 맨시티가 있고 뭐 있다 하더라도 메뉴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못 나왔어. 이게 왜냐면 이게 아니 항상 진심. 아니 항상 그 프리미어리그 클럽 하면은 난 먼저 생각하는 건 진짜 맨유 리버풀이 먼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작은 대회라도 어쨌든 그쵸. 우승을 해서 팬들이 주는 클럽에 주는 사랑은 사실 그거잖아요. 아무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는 거야. 그냥 좋아도 좋아하는 건데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자긍심을 채워주는 거는 우리 클럽이 이 정도로 우승을 해가지고 뭔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깟 공놀이 뭐 아무런 생산성도 1도 없는 거 그거 뭐. 저희가 오늘 지금 여기 하려는 것도 사실은 물론 아름다운 패자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기억에 있는 세포라던가 우리 다 이렇게 체력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도 체력이 있기 때문에 우승한 거를 주로 기억합니다. 우승한 거 기억할 수. 왜냐면 2002 월드컵은 4위를 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거기에 가봐서 기억하는 거지. 우리 중에 아시안컵 기억하는 사람이 나쁜 것밖에 기억 안 해. 진짜 더럽고 치사하지만 우승한 대회만 기억한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균 46세로서 저희가 다 뭐 평균 46세요? 해봤어? 46세. 내가 비슷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곧 44세가 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형이 4살 많고 5살 많고 6살 많으니까 거의 평균 우리가 46세 아니면 7세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야 이형 75년생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형 8살 많잖아. 그러니까 거의 평균 46세에 가까운데 냉정하게 우리가 진짜 수많은 그렇게 아니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았어. 아니지. 형이- 보면 다 기억해. 품격과 위상을 생각했어. 형 이게 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했을 때 스포츠를 진짜 많이 봤잖아요. 우리도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도 사실 이제 그냥 아주 애쓰지 않고 떠올려 보면 올림픽 우승이라던가 뭐 어느 대회 아니 그거 우승이 84년 기억나. LA 올림픽. 그치. 국뽕 84년 LA 올림픽. 어떤 LA 거? 올림픽이 하영주. 하영주. 유도. 야 4강에서 일본 밭다리 우리기로 그냥. 근데 이제 84년에는 저도 4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하영준은 이제 대단했어. 왕발. 왕발 하영준. 하영준. 아니 저도 왕발 하영주는 알지.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그런 것만 기억한다니까 우리가. 올림픽 때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 올림픽 매니아잖아. 이력도 싹 외우잖아. 대회도 그 개최국도. 근데 84년에도 금메달 6개 땄거든. 맞아요. 첫 금메달이 레슬링에 이제 김원기. 근데 에이. 유도에서 안병근, 하영주. 하영주. 그다음에 이제 레슬링에 유인탁이 추가로 우리는 따고. 그때는 이제 무조건 때려 부시는 걸 잘했어. 어, 투기만. 그렇지. 그다음에 한국에 정신 있어요. 양궁의 서양순, 서양순. 복싱의 신준석 이렇게 땄잖아. 금메달 6개를 땄단 말이지.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레슬링 유도 되게 잘했어. 아 격투기 잘했지. 우리가 격투기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 근데 그 중에서 하영주의 이 금메달이 진짜 그 특히 준결승, 맞아. 결승은 브라질 친구랑 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거북이 돼 갖고 이런 거 그냥 갖고 놀다가 끝났고. 우리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도 레슬링 유도로 치고 막.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급이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복싱, 유도, 유도, 레슬링 이런 레슬링. 거 다 잘했거든. 헝그리 스포츠 경량급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덩치가 크지 못하고 크면은 이제 그쪽 친구들이 힘이 세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경량급에서는 진짜 알아줬다니까. 그럼 우리 첫 금메달도 레슬링 양정모였고 맞아, 양정모였고. 몬트리올 대회 때 항상 그러니까 귀 아프고 어디 깨지고 뭐 붕대 감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그게 한국의 이미지였지. 투사 이겨낸다. 그치. 작지만 우리 뭐 신건우까지 해서 신고는 천재였고. 신건우 진짜 잘했고. 천재야 천재. 우리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저도 금메달이 진짜 기억에 남고 저는 이제 92년에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아리바 바르셀로나라는 그 노래도 좋았지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라켓으로 이기기 시작합니다. 배드민턴 배드민턴 남녀 박주봉, 복식 박주봉 김문수 씨 이때 또 황영조가 음. 그 몬주익 언덕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 에스파뇰 그 경기장이 몬주익 언덕 거기에 있어요. 그것도 한일전이었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일전이었어. 그리고 황영조는 뭐 우리 대표팀 선수니까 우리야 당연히 금메달을 노리고 내보냈겠지만
그 당시에 대회로 따지면은 다코스라는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우승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나타나서 왜냐면 야 우리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내보냈지만 황영조 선수가 그때 당시에 완주를 해본 기록이 몇 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메달 땄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 황영조가 진정한 마라톤의 천재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 심지어 올라가는 진짜 언덕에서 따라잡았잖아요. 그치 몬주익. 몬주익 언덕에서 거기서 이제 내리막길에서 일본 선수 따돌렸지. 일본 선수 따돌렸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지금 분들은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진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마라톤 근데 그거 완주 그거는 이제 봤다니까. 아니 우리 또래들은 다 기억할 거야. 그 마라톤을 봤다니까 근데 계속. 당연한 게 그때는 난 이미- 채널이 3개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는. 아 근데 남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맞아.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 가장 이슈는 드림팀이야. NBA 선수들 맞아. 나와가지고 막 대단했어. 조단이랑 막 난리를 폈을 때거든. 근데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그 마라톤이 올림픽 맨 마지막에 펼쳐지잖아요. 그때 황영조의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 마라톤이 지금은 완전히 넘어갔지만 되게 그러니까 홍기종 공부터해서 홍조하고 이봉주 때까지는 히로시마 아시안 국기 중에 게임까지. 하나였어요. 우리가 그럼. 나가서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잘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였지. 맞아. 그게 엄청 짜릿했지. 육상 종목이 보통 보면은 동양인들이 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기도 어렵지. 하고 그래서 이제 장거리 종목은 그나마 그쵸, 좀 그쵸. 경쟁이 된다고 해서 좀 했던 것 같은데 마라톤은 그거보다 훨씬 길게 뛰는 거였는데 그런 게 요즘은 우리나라가 마라톤이 완전 약해졌어. 음. 이게 사실은 예전에 체제 경쟁도 있었잖아요. 소련하고 미국이 이 기초 종목에서 엄청 붙으니까 우리도 그런 거에 좀 열심히 하다가 근데 이제는 스포츠를 잘하는 물론 지금도 육상을 잘하긴 하지만 그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 잘하는 애들이 이제 프로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격은 좋고 힘 좋은 친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가다기보다는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뭐 배구를 하든지 농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고 그러니까 권투나 이런 종목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하는 권투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다. 이 권투는 말 자체를.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기 안 해. 요즘은 다 복싱이라고 하는데 권투라는 말 자체가 우리 때는 진짜 오래간만에 권투였지. 듣는다. 우리 전 때는 처음 권투였죠. 권투였으니까. 네, 권투. 미안하지 우리 때는 권투였거든. 근데 권투하느니 UFC 쪽으로 종합격투기 그쵸. 한다 이렇게 종합격투기로 가는 거죠. 왜냐면 거기 시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아니 근데 지금도 복싱이 더 크긴 해. 근데- 크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접하는 건 이제 MMA를 훨씬 더 많이 접하게 됐고 그리고 한동안 이어져 와야 되잖아요. 형이 아까 1편에 내린 것처럼 하세베가 있었으니까 2000년대 분데스리가에 일본 선수들 문이 열렸는데 복싱이 엄청 많이 끊겼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자라서 정말 크지만 거기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끌어줄 사람도 별로 복싱 없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죠. 복싱 요즘에 그 약간 일본 선수들도 다시 잘 되는 거 보면서 아. 약간 그런 게 있어. 저 체급이면 옛날 같았으면 한국 한국이었지. 선수들 다 경쟁력이 장정구, 있었고 유명우 이런 경쟁력이 사람들이 있었고 있었죠. 잘했는데 잘 쳤는데 야, 저 요즘에 또 잘 일본 애들이 쳤는데. 이제, 진짜 잘 쳤죠. 제가 진짜 기억하는 아주 아스트라라거나 너무나 큰 현장성일 수도 있고 지금이면 거의 선수 학대다라고 생각했는데 장정구 씨가 몇 차 방어였는지 모르겠는데 10 몇 차였어요. 장종구는 15 나가면 차가. 무조건 타이틀 박아서 근데 이겼어. 그분은 길게 하시잖아. 근데 그거 하고 얼굴이 이렇게 거의 이그러져서 붕대 감고 9시 뉴스인가 스포츠 뉴스에 나왔어.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는 방송국에서 부르면 그걸 감고 생방송에 나왔다니까. 근데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전에 헝그리 정신 얘기하고 지금은 뭐 격투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금메달 많이 따고 이런 게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그 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봤을 때 테니스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왜 미국 테니스가 스타가 안 나오냐? 그 테니스 영웅이 얘기한 거 아주 간단해요. 운동신경이 있는 애들은 테니스를 안 쳐. 그런 애들은 미식축구하고 NBA 농구하고 왜냐면 걔네들은 거기 가면은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운동신경이 있는 애들은 소수잖아요. 그런 애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스포츠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긴 한데 돈이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격투기 선수들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근데 사라지는 미국도 그죠? 테니스
저 악동 같은 존 맥켄로나 피터 알겠지. 샘프란스, 샘프란스가 진짜 안드레 안드레 아가시나 이 선수들이 지금은 안 나오니까. 여자는 그래도 뭐 비너스까지 왔었으니까 꽤 오래 세레나가 했었죠. 이제 역대 세리나가 고트니까 세리나가. 역대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서는 최고로 치긴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도 그렇고 사회나 이 뭔가 이거의 경제 변동에 따라 스포츠가 하긴 하지만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기억하는 우리가 국뽕의 시절이 언제까지냐 물론 지금도 국뽕이 있긴 하지만 그 나라 전체적으로 스포츠에 엄청나게 열광하고 그거를 마치 내 일처럼 받아들인 건 저는 박세리하고 박찬호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그치. 전에는 그 IMF랑 또 연결돼 네. 있어. 그 전에는 나 그러니까 아까 92년도가 몇 살이었어? 제가 그때 12살 그치. 그러니까 나도 초등학교 5학년 그때 11살 뭐 4학년 5학년 4학년 뭐 요 무렵 때가 이제 프로야구 출범하고 이럴 때 아니야? 그때도 국뽕이 엄청났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시청률이 예를 들어서 82년도 진짜 모든 국민이 아 들어와서 그때는 봤던 진짜 국뽕의 시절이야. 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한일전이 결승이었어. 우리 그 최동원이 인기가 많았지만 그 대회는 이제 선동열이 그쵸. 나와가지고 그해 이제 이미 이제 프로야구는 개막이 됐고 그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인데 그냥 내 생각에는 그때 옛날에 그 서교환 아나운서 그분하고 이제 밥 먹은 삼계탕 집에서 저기 저 중구 쪽에 삼계탕 집에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당시에 그게 시청률이 지금으로 치면은 90몇 프로가 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본 거야. 한일전. 그때 그냥 막 국민 아닌데 그게 완전 그게 세계 선수가 우승이잖아. 세계 대회. 그때는 내 기억에는 그때 학교 초등학생이었지만 완전 국민이 야 이거 완전 국뽕의 그쵸. 그냥 최고치로 올려놨는데 아마 그게 사회 분위기하고도 연관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83년에 박종환 감독 있잖아. 청소년 세계 월드컵.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 그때는 코카콜라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도 지금은 UEC 월드컵. UEC 월드컵. 그 처음엔 관심 없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니까. 갑자기 뉴스에서 이제 거기가 그때 홈 경기가 이제 멕시코에서 했거든. 맞아요. 엄청난 일종의 지금 치면 국뽕이지. 와. 그게- 세계 대회에서 네. 그러니까 국위선양이라는 말이 통할 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래도 예. 98년까지 보고 박세리 저는 골프를 지금도 별로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잘 모르고 안 보는데 유였어요 저. 그때는 또 다 봤거든. 박세리가 우승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연못에 빠졌는데 양말 벗고 양말 들어간 거. 벗었는데 진짜 발이 하얘. 하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다 까맣게 탔는데 하얀데 그걸 쳐가지고 엄청 잘 쳤잖아요. 그리고 그때 IMF였고 그 이후에 그걸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어느 회사가 근데 우리가 진짜 어려웠으니까 그거 사람들 그때 많이 울었어. 광고 보고 많이 울었어. IMF 아니, 때 IMF 때. 무조건 박세리 아니, 박찬호 박세리 박찬호 박찬호. 경기를 보고 두 우는 명이- 사람도 많았어. 아니, 왜냐면 지금 맞아. 생각해보면 지금도 경기가 나쁘니까 뭐 건물마다 공태도 있고 그러지만 IMF 때 실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아니, 실직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숙자가 엄청 많이 그러니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삶의 낙이 없는 거야. 맞아. 왜냐면 그 전까지는 경제 성장이 있고 그러니까 쭉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가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삶의 낙이 없는데 그래도 박세리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활약을 하는 거 보면서 심지어 미국에서 그리고 박찬호가 그리고 거기서 메이저리그에서 삼진 잡는 거 보면서 나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 그런 거 보면서 막 대리 만족하고 막 뭔가 힘이 되고 막 이랬다는 게 그게 왜 나는 그 세대를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갖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낙이 없고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하나가 다 그치. 정말 좋은 추억이고 동기부여고 맞아. 희망이 되는 요소였던 거야. 그때 특집 방송으로 이제 US 여자 오픈 박세리 라이브 할 때도 그게 왜 그랬냐면 다 시리에 빠졌어. 맞아요. 근데 이제 박세리가 그 우승하는 그 과정이 드라마틱했죠. 드라마틱했어요, 진짜. 그렇지. 그게 18홀이었잖아. 18홀에 연장 같잖아요. 연못에 빠진 줄 알았는데 그게 빠지지 않고 그 연못 바깥에 그 딱 공이 보여가지고 그거를 원래는 그런 정도면 턱이 있어가지고 캐디가 벌타주고 하나 위에 올려놓고 치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갖다가 박세리가 이제 보더니 그냥 쳐야겠다 그래갖고 양말 벗고 들어간 거 아니야. 하얀 발로 하얀 연못에 발 이렇게 담궈가지고 올려가지고 어프로치해갖고 그거를 이제 결국 끝까지 가서 그 태국 여자 선수였잖아. 네, 이름 찰스 뭐더라? 리폰. 추였을까? 찰스 리폰. 우리 그때 추였을 다 거고 봤으니까. 그래. 추였을 거. 걔랑 해가지고 연장을. 그래가지고 연장으로 끌고 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사실 극적으로 이겼거든. 맞아. 마지막에 롱포트 해갖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역경에서 그거를 그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딛고 이길 수 있다. 아 그 광고 지금 한번 돌려보시면 그러니까 그거지. 지금 아저씨 내 나이 아저씨들 그게 왜냐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 눈물 나고 그때 저희 회사래 학교가 서울역 가까웠는데 노숙자가 엄청 많이 생겼어. 그분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그러니까 TV 볼 데가 없잖아. 맞아. 거기서 모여서 박찬호 경기 보고 박세리 경기 보고 막 그랬다니까. 이게 약간 97년, 98년은 약간 한국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때 IMF 외환위기가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88년부터 98년까지 그 10년 동안이 너무 행복했어. 우리 버블이었어요. 그치. 맞아, 우리 그러니까 완전 버블이었어. 88년 서울올림픽 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98년 그 IMF가 오기까지가 생각해보면 우리 뭐 OECD 가입한다. 우리 이제 뭐 중진국 넘어서 선진국으로 간다. 막 다들 버블이 막 일어나고 젊은이들은 또 제일 자유로웠던 것 같아. 그때 맞아, 당시에 막 되게 오렌지족이니 뭐 오렌지족. 사회문제가 되고 야타! 있으니까요. 이런 거 야타! 나오고 막 그리고 막 그때 수입 맥주들 막 들어오고 맞아. 위스키 같은 거 아마 몰트 위스키 같은 게 그 시기쯤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싱글 몰트 위스키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생각해보니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행복했어. 외부의 제일 사람, 자유롭고. 외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끼리의 자신감과 막 할수 있어. 팽배해서 올라와 있는데 아예 빵 터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얘기했던 98년 프랑스 월드컵. 아 프랑스 힘들었죠. 월드컵 보면 그게 딱 그거야. 우리 축구랑 저기 벽이 저 왜 해외 유럽에 제일 잘하는 팀이랑 붙으면 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그때 세계의 벽이라는 단어가 아마 되게 통용됐던 것 같아. 세계의 벽은 높다. 네덜란드전 때문에 너무 그게 너무 잘 보여졌죠. 그게 너무 진짜 적나라하게 그 드러났으니까 와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약간 인터뷰를 이런 너무 느낌인데. 이게 거기다 94 때 독일전 때 아쉽게 졌잖아. 그렇지. 아, 구사 때는 그렇게 경기 잘했어요. 어. 이기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벨라스에서. 얘기냐면 월드컵 나가서 94 때 스페인과 무승부? 독일을 아쉽게 못 잡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좀 모자르긴 하더라도 그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야. 볼리비아 어쩌 생각해야 돼. 볼리비아를 비긴 거죠. 못 잡은 게 아니라. 마지막 슈팅. 네. 근데 그때 이제 98 월드컵 예선전 때 워낙에 좋았으니까 차범근 감독 때 너무 그렇죠. 좋았으니까 예선이 그러면 좋았지. 94 생각하고 지금 예선 생각하면 98은 뭔가 하나 잡겠다 그치. 이런 희망을 갖고 간 거야. 근데 이제 뭐 대회도 중에 근데 감독 그때는 바뀌고 정말 형 말대로 우리는 그때 경제도 너무 안 좋았고 했는데 그 박세리 박찬호가 하고 사실 우리가 좀 극복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시 극복했다는 확인이 저는 2002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광장으로 지금은 모이는 게 너무 그렇지만 우리 그렇게 모이면 흩어지라고 했지. 그래 광장 문화에 대해서 광장, 굉장히 사실 그때까지는 한국의 광장 문화가 없었고 최고의 국뽕은 2002지. 2002가 이때 그게 이제 정점을 찍었죠. 맞아요. 근데 그건 이때 97, 98이 없었다면 2002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되고 그 뒤에 베이징 야구 우승한 거는 조금 2008년. 달랐던 것 같아. 그거하고 그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 세계 야구 선수권대 우승 때나 이럴 네. 때하고는 다르고 이미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국력도 생기고 뭐 이런 그쵸 상황에서 그쵸. 우리 빨리 극복했으니까. 우리는 야구 원래 강국이고 그 상황에서 와 이번엔 조금 운도 받쳐졌지만 우리가 이 정도 저력이 있구나. 근데 그 정도에서 물론 감격은 되게 하지. 와 진짜 전승 우승이었으니까. 다르죠. 그 전과하고는. 그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고. 난 근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야구가 지금처럼 거의 일황이 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아니, 그치. 근데 야구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저는 근데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옛날- 국가적인 그거라기보다는 형 말대로 야구가 프로 스포츠에서 그때 야구 헤매고 있었거든. 맞아. 야구 그때 막 한참 헤매고 있어요. 롯데 막 쳐받고 막 한참 헤매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프로 야구가 붐이 왔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한국에 뭐 국기선양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프로 야구가 엄청나게 붐이 오는데 그 2008년 베이징 그 우리 왜냐면 나도 그 순간 기억나거든. 대구 FC 출장 갔었어요. 터미널에서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마지막에 정세현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거를 왜냐면 거기서 누가 쿠바를 상대로 그렇게 할 거라 그 상황 너무 극적이었고 그러면서 맞아. 야구는 진짜 이제 팡 치고 올라가는 그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우리는 할 수 있어 한국은 강해 우리는 뭐 이런 거였다면 2008년에 그때는 그냥 뭐 프로야구 재밌겠다. 그리고 2010년 월드컵도
원정 16강 갔을 때도 이제 뭐 우리 할만하구나. 해버지의 시대를 지나서 차범근 시대와는 조금 다른. 그 베이징 올림픽 얘기하니까 되게 나 개인적으로 자랑스러웠던 게 나는 사실은 그 수영이나 또 2010년에 김연아처럼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김연아는 진짜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런 거죠. 종목은 사실은 상상도 못했거든. 이거 맞아요. 수영 선진국 스포츠잖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 거야. 우리는 맞아요, 못해. 맞아요. 선수층 없고 대중화도 안 돼 있어. 저거는 무조건 미국, 호주, 뭐 아시아에서는 그냥 해봐야 일본 정도. 그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뭐 특출난 한두 명 나오는 정도. 그래서 생각했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박태환이 400m 금메달 딸 때, 와, 좀 괴물이 나온 거야 한 명. 툭 네. 그냥 우리나라는 시스템도 안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이었잖아. 와, 그러니까 이게 와. 그렇죠, 그렇죠. 김연아 때도 마찬가지야. 좀 피겨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피겨를 금메달 딴다고? 우리가 투기의 나라에서 김연아가 했을 때는 저도 그렇고 저는 뭐 옛날 아저씨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 생각이 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성을 논하는 거에서도 귀족 스포츠. 귀족 스포츠에서 김연아가 우승을 하는데 여기가 그 딴 게 아니라 뭐 몸 이런 걸 떠나서 또 연기도 너무 잘하고 압도적이야 그냥.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내가 피겨를 몰라도 아름답다. 나는 가끔씩 다시 봐. 그죠? 저도 김연아도 가끔 봐요. 밴쿠버는 다시 보고 와, 그리고 그 진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나라는 솔직히 스포츠 천재들의 나라야. 그 천재들이 천재들로 뭔가 만들어낸 거 그래, 보고 시기야. 우리가 곡봉에 빠지는데 그 천재 중에서 한 명 선택하라면 난 김연아 선택할 것 같아. 왜냐면 뭐 야구도 그렇고 그 축구도 그렇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한 시대의 넘버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긴 난 좀 어렵다고 보거든. 그런데 김연아는 그 시대의 넘버 원인 거야. 그럴 수도 피겨에서는 있어요. 진짜 맞아요. 자타공인 넘버 원인 거야. 그게 그래서 맞아. 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람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개인으로 치면 뭐 다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제가 이제 분들도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다 비슷하고 그냥 잘해도 그냥 잘했구나 하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개인적으로 흥분했던 거는 박수치고 그럴 때 이제 또 와이프가 조용히 하라고 그러거든요. 자다가 이제 귀가 봐여가지고 조용히 해! 그건 손흥민의 득점왕이었어. 제가 사실은 손흥민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손흥민이 너무 잘하는 선수였고 뭐 제가 맨날 얘기하면 국뽕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 뭐 그냥 뭐 손흥민 잘하지 잘하는 국뽕이지, 선수지. 근데 그날은 손흥민이 그 두 개 때려 넣었는데 마지막 라운드. 와 진짜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EPL 득점왕이라는 EPL이 갖는 이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고 외국 애들도 진짜 날고기는 애들도 저거 한 번 하기가 왜냐 한 명밖에 없잖아. 손흥민이 경쟁자가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메날드의 시대에 태어났고 케인과 살라와 이런 경쟁자들을 딛고 그 두 골을 스스로 꽂아놓는데 와 그리고 그날 골키퍼가 엄청 잘 먹었잖아. 그 누가 그랬죠? 그 팀 동료가 가서 손흥민하고 문제 있어 이런 거 물어봤잖아. 하도 잘 막으니까 다 에릭 다이어가 가서 골키퍼한테 가서 뭐라고 했잖아. 근데 그 정도로 그래. 잘 막는데 맞아, 기억나. 그걸 두 개를 풀 때 근데 저희 아파트가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들썩했어. 진짜 오랜만에 그 아파트가 손흥민 그 시간인데 되게 들썩했어. 물론 아주 늦은 시간 아니었지만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뭔가 열광했던. 근데 그건 진짜 열광할 일이지. 그게 사실은 와. 맞아. 열광할 일이. 열광할 진짜 일이지. 열광의 일이죠, 진짜. 우리가 뭐 팀 스포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느 축구팀이 이 시대에는 정말 대단했어.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지만 메시, 호날두는 그냥 선수 이름 얘기를 하잖아. 근데 손흥민은 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손흥민이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거든. 맞아요. 수영에서의 금메달, 피겨 금메달, 메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득점왕.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꿈을 꾸거나 아니 박지성이 메뉴 갔을 때도 그거 거짓말이라고 했지. 사실 그 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치 상상 불가의 근데 일이니까. 그런 종목에서의 금메달이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나 이런 거 아예 상상조차 우리가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는 야 이게 그게 그런 이런 국뽕이 있는 거고 그 시기 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BTS가 아, 빌보드 BTS. 1위라고 그것도 그렇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렇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고. 감독상 받고 작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77년생이니까
우리가 아주 못 살던 시절부터 그렇지. 내 삶은 뭐 지현 형도 마찬가지고 영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아주 못 살던 시기서부터 적당히 살게 된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잘 살게 된 시기를 다 제 삶이 제 나이가 걸쳐 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야,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맞아. 그거야 이게 맞아. 말이 돼 이게? 어. 아니 한국 가수가 빌보드 1위를 한다고? 10년 전에 그 얘기했으면 누가 개소리 하네 이랬을 그래. 거고 한국, 이렇게 했을 거야. 한국영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는다고? 작품상. 말이 돼 그게?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한다고? 말도 안 돼. 정말 딱 맞는 거 같아. 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물론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형들도 있지만 저도 그래요. 내가 살다가 이런 장면을 다 보게 되나? 진짜 근데 진짜. 나는 그때 진짜 국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쵸. 저도 사실 국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게 연달아 따다닥 터지니까 야 나 진짜 대단한 날에 살고 있다. 맞아요. 약간 그런 근데 우리가 사실 시대를 뛰어넘을 순 없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있잖아. 형이 말한 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던 한국은 그치. 뭐 그걸 여러분들이 알라는 게 아니라 아주 다른 나라였고 다른 나라예요. 아주 진짜. 다른 나라였고 체감 심지어 외국인들하고 그 체감 자체가 너무 달랐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40에 이런 거를 보게 되네. 나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론 국뽕에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팬분들도 일부 계시지. 근데 어. 가끔 또 즐길 때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뭐 근데 국뽕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우리나라 그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조금 뭐랄까 당연하게 좀 나오는 그런 성향의 하나인데 근데 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외국 나가 보면 외국도 비슷하거든. 있죠. 그게 되게 그런 거 이제 부각시켜서 애국심 고취하고 사실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요. 네. 미국도 그렇고 심지어 유럽도 그렇고 미디어에서 그 약간 국뽕 선수들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똑같아 어느 나라. 근데 스포츠에 사실은. 관심을 모으는데 그거 만한 게 없고 또 이게 그게 사실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스포츠가. 그러니까 저거를 설명하고 저거를 끌어들이고 흡입력이 있게 하려면 그게 없을 수는 없다. 당연하지. 그리고 그건 서사 당연한 자체가 상황이 그건 당연한 거다. 이게 국뽕 우리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이상한 게 절대 아니고 맞아요. 근데 모든 나라에서 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배타적이거나 하는 게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뭐 우리가 즐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한 대로 생각보다 많이 봤다. 내가 2002 월드컵을 보면서도 이런 일이 더 있을까 싶었지만 축구에서 득점왕을 하고 맨유에 가고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컵을 안고 뭐 손흥민이 주장으로 이런 거를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전례가 없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하든 어디서 리그에서 우승을 하든 요즘에 보면은 선수들이 자기 나라 국기 이렇게 다 둘러가지고 하잖아. 그거 다 똑같은 거거든. 걔네 나라에서는 그거 되게 많이 보도가 되고 막 아니 왜냐면 하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토트넘 선수였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팀 우승하면 뭐 바이에른 뮌헨 선수였지만 그 순간에는 또 개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개인 손흥민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춘천 사람이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뭐 태극기 한국 사람들이 이제 토트넘 경기에서 보러 뭐 태극기 걸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태극기 내 거냐 무슨 저기 가서 국뽕이네 어쩌네. 근데 난 이런 얘기들도 그때 되게 어이없다라고 느꼈었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반작용이 좀 일어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아닐까. 뭐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아니 재밌지 근데 않을까. 솔직히 뭐 제가 인테리어 팬이긴 하지만 당장 이강인이 또 이게 나갈 때는 어쨌든 끝나고 나서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야. 끝나고 나서잖아요. 당장 이강인이 또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당장 챔피언스리그에 한국인 또 한 명 우승했다. 이번에도 챔스 우승 이제 파리가 하면은 이제 덴벨레 스토리에 대해서 덴벨레 스토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끝날 때가 됐다. 끝날 때가 됐다. 나 이거 덴벨레 스토리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예. 재미 나와 버리네. 예.